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증시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이 세게 나왔고, 코스피 시장에서도 막판에 이제 회복하면서 어느 정도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그래도 시장 흐름이 별로 좋진 않았었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우려감 때문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것들을 매매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했었던 매매 토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매매했던 거 보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시장이 안 좋을 때 보면은 상대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괜찮은 종목들은 적고 안 좋은 종목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다 우수수수 떨어지죠.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남고서 괜찮은 종목들이 섞여있는 형태로 시장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이쪽으로 자금이나 모든 관심이 쏠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쏠려 있는 곳에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여기서도 그냥 매매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매매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비중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것들을 골고루 이렇게 퍼뜨려 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쏠려 있는 종목 몇 가지 중에서 그 중에서 꼽은 종목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적극적으로 매매를 한다는 게 또 실전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이거를 매매하는 시점 순간에 되게 좀 쫄리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매매를 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는 명목에서 적당히 좀 조절하면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좀 적극적이기 힘들어지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의 매매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식으로 시장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구분을 해줄 때는 오히려 어떤 특정 종목을 되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 더 좋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시장에서 갈라진 종목을 골라내는 것까지는 타이트하게 골라야겠죠. 근데 그런 종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그러니까 타이트하지만 종목을 고른 이후부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고비중으로 높여가면서 매매를 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좀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방법이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근데 이게 좀 약간은 결과론적인 얘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타이트하게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서 고비중으로 들어갔는데 시장 하락이 세게 맞는 그 여파에 휩쓸려가지고 내 거는 살아남지 못했어. 그래서 고비중으로 들어갔는데 좀 힘들어지는 상황을 맞을까봐, 그래서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분들이 좀 작게 조심스럽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거는 어떻게 고르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저는 이거 어떻게 고르는지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갈라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쉽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내가 신중하게 고른다고 골랐는데 나는 이거 갈라치기 된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은 이거다 하고서 골랐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원치 않는 흐름으로 분명히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얘가 이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하는 상황에 박스로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서도 결국에는 비중이죠. 고비중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고비중을 유리한 상태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선 비중을 좀 바로 낮춰주면서 내가 고른 종목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 결국에는 쏠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좀 현실적으로 중요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쏠려있는 종목에 고비중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했었던 방식을 좀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요. 일단 종목을 고를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특정 쏠려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갈라치기 되어 있을 때는 좀 선별은 쉽습니다. 쉽다라는 건 결국에는 올라가는 종목들, 힘있게 올라가는 종목들,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종목들 중에 몇 안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르면 되는데, 그 안에서 그래도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후보군이 있겠죠.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는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얘가 진짜로 괜찮은지 아닌지는 조금은 더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거를 처음 골랐을 때는 완전히 얘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기본을 지켜가면서 매매를 합니다.
봉 3개 확인을 하고 거래량 확인하고 첫 번째 매수를 해주면서 여기서도 얘가 괜찮은 흐름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이 안에서 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중을 좀 채워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었던 거는 이것도 있죠. 시장의 쏠림도 있는데 결국에는 항상 기본이라는 전제 안에서 이뤄지긴 합니다. 2만 원이라는 저항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돌파 이후에 매매를 했었던 거고요. 여기서 돌파 상황 이용하면서 포지션을 빠르게 잡고 여기서 한번 수익 챙기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바로 잡는데 요즘의 시장에서 이거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돌파 트라이나 아니면 돌파 이후 아니면은 돌파 후 안착 이런 포인트들이 종종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매매에선 거의 다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다시 포지션 잡고 수익을 챙기고 2번 정도 수익을 챙겨 놨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서는 자연스럽게 비중이 확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사실 오늘 매매에서 가장 못한 건 제가 여기서 대응을 안 했던 거 그거지 싶거든요.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결과론적으로 이 매매가 잘 갔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조금 간과했었던 거는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었는데 그냥 워낙에 이 쏠림과 이 상황을 생각해서 더 잘 갈 줄 알고서 좀 매도를 아꼈습니다. 결국은 그 아쉬운 선택을 하게 된 이유도 시장이 몇몇 종목에 쏠려 있으니까 이것도 더 갈 거라는 그런 의식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런 생각을? 네. 원래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저도 항상 말하지만 이때 저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계속 너무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양봉만 계속 이어지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이럴 때 이제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굉장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니스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원래 팔았어야 된다 이런 얘기시면 왜 어떤 이유로 팔았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결과론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팔았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전략 매도를 했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수익은 밸런스상으로는 수익을 좀 챙겨주는 게 좋았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비중을 잘 잡아놨었기 때문에 일부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좀 모아갔어도 되는 건데 한 파동을 결과론적으로는 놓친 셈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 질문이 있어요. 그 비슷한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매도해야지라고 생각을 해서 하다 보면은 막 계속 매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놓고 나서도 좀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좀 위에서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좀 구분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적당히 그냥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왜냐면 이렇게 그냥 쭉 파는 것보다 어쩌면 안 파는 게 나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매도 스타일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충분히 좀 팔아놓잖아요. 포지션을 잡으면서 비중을 잡고 앞에서 들고 갈 수 있을 정도의 비중으로 포지션을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이후에는 제가 원하는 상황에서 그냥 팝니다. 한 번 내지 2번 이렇게 팔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이제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21,000원 이후에 21,500원, 이 21,000원대에서 사실 매도를 해줬어도 되는데 여기서 매도한다기보다는 반대로 저는 22,000원 아래쪽을 좀 의식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매도가 안 됐었던 것도 있죠. 그리고 뭐 음봉 나왔을 때 매도했어도 됐고, 뭐 생각해보면은 매도를 하려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놓쳐서 아쉬웠다 뭐 이런 얘기이시네요. 네, 맞아요. 여기서도 원래 꺾이면은 매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냥 이때 포지션 너무 잘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생략했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제 스스로 저를 코칭하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 안 좋았던 거는 매도를 안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물론 비중을 받을 정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익 낸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받았다고 해서 많이 받은 것도 아닌데 요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아쉽거나 위험한 매수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때 그리고 특정 종목으로 쏠림 현상이 나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목 고르기가 좀 쉽죠. 일단 눈에 보이는 것들이 쫙 선택지가 좁혀지니까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던 관심 종목에서도 그렇고 좀 괜찮은 쏠려있는 괜찮은 흐름을 보이는 종목 안에서만 보면 되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 자체가 좀 수월하다가 제 의견이고,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르기는 수월한데 이게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뭔가 위축이 되고 보유 종목들도 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뭔가 좀 현금 압박도 받을 수 있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로 소극적이 되는 게 또 현실적인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일 텐데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로 들렸고요.
그리고 오늘 매매에서도 디테일한 팁 같은 거 들으면서 뭐 어떤 부분 아쉬웠는지 이런 것 얘기까지 들으면서 유익하고 재밌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면서 그리고 또 배울 점 챙겨 가지면서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아시죠? 이 유튜브 채널 말고 네이버 카페에서 주식빌더 공유 카페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거나 저희 영상 하단 부분에 댓글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은 카페에 저희가 운영하는 데를 가입할 수 있어요. 일단 그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른 것보다 저희 투자클럽 공지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실전 매매 이런 종목 고르는 것부터 해서 여기 뭐 비중 하나하나 다 머니스팀이 알려주고 그대로 따라할 수 있게 해주고 개인 매매하는 부분들 코칭해주고 알려주고 그러는 공간이거든요. 온라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 먹으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공지사항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게 저희랑 더 깊은 인연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해서 수년 동안 실력 기르고 주식 자산 처음에는 뭐 5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억대로 하고 뭐 그런 분들 많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다 그런 기회가 계속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